다음 키워드는 나라 살림 빨간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추경에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박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계획하고 있어서 부채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가 1985조에 달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2020년도 회계를 결산했거든요. 네. 이제 이 결산하는 걸 토대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의 와중에 있는데 정부의 공식 발표로서 부채가 1985조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년간 연간 지난해 2020년에 국내 총생산 GDP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국가 부채가 GDP를 초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간 경제 활동을 해서 국내 총생산을 해도 그 돈으로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그 돈으로 국가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가 부채가 많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부채에 늘어나는 속도죠. 네. 지금 240조가량 1년에 늘어난 이런 속도로 간다면 올해는 지금 벌써 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금의 수요가 코로나 대책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2천조는 올해 상반기 중에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국가 부채가 또 있고 국가 채무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좀 혼란이 생기는 대목이 있는데 이 용어를 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좀 더 적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지는 관리재정 수지가 있고 통합재정 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갚아야 될 돈을 직접 당장에 갚아야 될 돈을 위주로 하는 것에서 거기서 나오는 관리재정 수지에서 나오는 적자를 우리는 그 국가 채무라고 그럽니다. 네. 거기다가 연금 충당 부채라든지 앞으로도 갚아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부채를 포함한 것은 국가 채무라고 그러거든요. 국가 부채 말씀하시는 부채인데, 거죠? 그럼 국가 채무에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게 국가 부채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850조 정도 되고요. 국가 부채가 1985조 정도 되는데 이 국가 채무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또는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빼고요.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그게 잠재적인 장기의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런 이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해서 미국 같은 데는 증세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증세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재정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다면 부채 증가 속도가 크게 늘어나고 이것은 후대에 굉장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채 관리에 좀 더 엄중한 인식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